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 바로 한국 배달앱 시장에 대한 최신 분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팬데믹 이후로 회복세를 넘어서요, 역대 최고 거래액을 경신했다는 소식인데요. 스마트폰하고 배달 문화가 정말 일상이 되면서 시장이 엄청 커졌죠. 네, 맞습니다. 성장세가 정말 가파르죠. 근데 이 화려한 성장 뒤에는요, 그 무료 배달이라는 아주 뜨거운 경쟁이 있고요. 네, 그 경쟁이 아주 치열하죠. 그리고 또 구독 모델도 등장하고, 식당이나 소비자들의 비용 부담 문제, 또 배달 라이더분들 고충 같은 좀 복잡한 현실들이 얽혀 있더라고요. 네,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료들을 통해서요, 배달앱 시장의 속사정, 핵심만 딱 뽑아서 깊이 있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선 시장 규모부터가 정말 대단합니다. 자료 보니까 2025년 3월 이 월간 결제 추정 금액이 2조 8천억 원이래요. 역대 최고치. 2조 8천억이요? 어마어마하네요, 정말. 네, 연간으로는 무려 37조 원에 육박하고요. 사용자 수도 2,7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거의 뭐 전 국민적인 서비스가 된 셈이네요. 그렇죠. 여기서 좀 흥미로운 게 연령대별 이용 패턴인데요. 30대는 월 평균 10만 원 이상 쓰시는 이른바 큰손이래요. 아, 30대가요? 네. 근데 20대는 월 4.4회로 가장 자주 이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네, 그 지점이 참 재밌습니다. 20대는 아무래도 편리함 때문에 소액으로 자주 시키는 경향이 좀 강한 것 같고요. 편리함. 네. 반면에 30대는 뭐랄까, 가처분 소득도 좀 더 있고, 또 가족 단위 주문 같은 게 많다 보니까 금액 자체가 커지는 걸로 해석될 수 있겠죠? 그렇군요. 세대별로 접근을 좀 다르게 해야겠네요? 네, 그렇죠. 각 세대에 맞는 전략이 필요한 거죠. 근데 다만 최근에는 모든 연령대에서 결제액이 조금씩 줄었다는 점, 이 부분도 좀 주목해야 합니다. 결제액이 줄었어요. 왜 그렇죠? 아무래도 배달비 인상이나 전반적인 물가 상승에 소비자들이 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신호로 봐야겠죠. 맞아요. 배달비. 바로 그 배달비 문제가 무료 배달 경쟁으로 확 이어진 거잖아요. 네, 결정적인 계기가 됐죠. 쿠팡이츠가 그 와우 멤버십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연계해서 무료 배달을 딱 내놓으면서 판을 확 흔들었어요. 네, 시장 반응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단숨에 점유율 20% 넘어서 2위로 올라섰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최근에 배민클럽이라는 자체 구독 서비스를 내놨죠. 맞대응에 나선 거죠. 그렇죠. 쿠팡이츠의 성공은 단순히 배달 경쟁을 넘어서요. 그 쇼핑이나 OTT 같은 더 큰 플랫폼 생태계의 힘, 특히 그 고객 데이터를 활용하는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 데이터 활용 능력. 네, 이건 기존 배달 앱들한테는 상당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고요. 물론 뭐 이런 식의 출혈 경쟁이 장기적으로 플랫폼 수익성이 좋을지는 글쎄요, 아직은 좀 물음표입니다. 하긴 계속 무료로 하긴 어려울 테니까요. 네, 그리고 또 흥미로운 건요. 소비자들도 이제 한 앱에만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혜택 따라서 여러 앱을 동시에 쓰는 경향, 이게 자료 보니까 41%나 증가했대요. 41%나요? 네, 그러니까 충성도보다는 정말 실립을 따지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런 무료 배달의 비용, 이거 결국 누가 내는 걸까요? 자료를 보니까 식장 사장님들 부담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네, 가맹점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죠. 배민 수수료가 곧 9.8%로 오른다고 하고요. 배달비까지 합치면 2만 원짜리 메뉴 하나 팔 때 최대 28%가 플랫폼 관련 비용으로 나갈 수도 있다는데 28%면 정말 크네요. 네, 상당한 비율이죠. 그래서 그런지 매장 가격이랑 배달 가격을 다르게 받는 이중 가격제 있잖아요. 이게 뭐 롯데리아, 맥도날드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본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같은 메뉴인데 배달 가격이 더 비싸서 좀 놀랐거든요. 실제 사장님들 거의 절반 가까이가 수수료 때문에 가격 올렸다고 답했대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부담은 이제 고스란히 소비자 불만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소비자들이 느낄 수밖에 없죠. 네, 소비자 66%가 배달비 비싸다고 느끼고 심지어 60%는 여기서 더 오르면 그냥 앱 사용 중단하겠다. 이렇게까지 답했습니다. 60%나요? 와. 네, 결국 보면 플랫폼 경쟁이나 운영 비용 증가 부담이
이중 가격제 같은 형태로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구조인 셈인데 여기서 이제 편리함의 진짜 비용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아, 편리함의 진짜 비용. 의미심장하네요. 마지막으로 또 빼놓을 수 없는 분들이 계시죠? 우리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시는 배달 라이더 분들. 네, 라이더분들의 이야기도 중요합니다. 이분들 현실도 참 녹록치가 않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월 평균 순소득이 한 210만 원 수준이라고 하고요. 네, 생각보다 높지 않죠. 네. 근데 장시간 또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시고 배달 대행사나 식당으로부터 좀 부당한 대우, 소위 말하는 갑질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해요. 뭐 폭언이나 업무의 요구 같은 거요. 네, 그런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라이더분들이 법적으로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된다는 점입니다. 이게 근로기준법상 완전한 보호를 받기가 좀 어려운 프리랜서와 유사한 지위거든요. 아, 특수고용직. 네. 그래서 기본적인 노동권 보호에 좀 사각지대가 생기고요. 또 건당 수수료 시스템은 아무래도 안전보다는 속도를 우선하게 만들어서 사고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속도 경쟁 때문에 위험해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게다가 뭐 비현실적인 배달 시간 예측 알고리즘이라든지 부족한 휴게시설 문제 같은 플랫폼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도 좀 시급해 보입니다. 이건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위해서는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죠. 네.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본 것처럼요. 한국 배달앱 시장이 겉으로는 무료 배달 경쟁 덕분에 아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플랫폼의 수익성 고민, 네, 수익성 문제가 있죠. 그리고 가맹점과 소비자의 비용 부담 증가, 또 라이더들의 불안정한 노동 환경 같은 복잡한 과제들이 정말 촘촘하게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그 편리한 배달 뒤에는요. 이렇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정말 치열한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점을 기억해야겠네요. 네, 단순한 가격 경쟁을 넘어서 어떻게 하면 이 모두에게 좀 더 지속 가능하고 또 공정한 생태계를 만들 수 있을지 이게 앞으로 중요한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생태계. 네,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이제 구독 기반의 무료 배달이 점점 더 보편화될 텐데요. 과연 그 편리함의 총 비용은 최종적으로 누가 또 어떤 방식으로 부담하게 될까요? 아, 그 비용의 문제. 네, 앞으로 기술 발전과 시장 변화 속에서 이 편리함 그리고 비용 또 공정함 사이에 이상적인 균형점은 어디일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